네, 시작해볼까요? 아우, 오랜만에 하니까 떨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합니다. Everybody come on. It's time to party. Sing it. 핸드볼과 썸 타는 특이한 남자들이 여기 뭉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핸드볼 전문 콘텐츠 핸섬 보이즈 시즌 2로 돌아왔어요. 예! 오. 아침이라 그런가? 왜 그래 힘이 없어 혜민 씨?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 걸린 거예요? 아니면 술병 난 거예요? 술 감기 걸렸어요. 아, 어제 술 먹었다? 먹었지. 나도 지금 감기 몸살이야 지금. 시즌 2 첫 방송 정말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딱 몸살 딱 걸려가지고. 예, 어찌 됐든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막 10번만 해도 많이 한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박쥐? 네. 박쥐요? 우리 박쥐 새끼. 박쥐 새끼. 그 아시안 게임 잘 갔다 와서 계속 진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인천이랑 서울 쪽 오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천에 계속 있다 그래서 다들 대표팀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본인 소속은? 저희 또 소속이 바뀌었어요.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 예,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 유령 회사야? 자꾸 바뀌어. 이름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소문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도 몇 번을 바뀐 것 같아. 한국 스포츠 정책 개발원? 아닌데. 과학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가 저희가 이제 체육과학연구원. 난 그게 제일 좋았어. 저도 그게 좋은데 한국 스포츠 개발원이었다가 이번에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으로. 정책과학원. 원래 길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제 수석들이 이제 더 붙죠. 계속 붙구나. 제가 있는 네. 부서가 이제. 여튼 뭐 핸드볼 전담은 핸드볼 협회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핸드볼 협회 소속 분들은 없죠. 네. 네. 업정. 이거 못 하죠, 그럼. 그렇죠. 네. 그래요. 계속 진천에 있다가 주말에 네네. 가족들과 함께. 네. 아시안 게임 끝나고 좀 시간이 좀 그래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주말에는 계속 있었는데 근데 끝나고 또 뭐 이제 세미나다 뭐다 뭐 이러면서 조금 그래 나름 바쁘게는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네. 애기 잘 크지? 네, 내년에 이제 학부모 됩니다. 훅 들어와. 그래요. 넘어가자. 네. 우리 혜민 씨. 혜민 씨는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뭐 오랜만은 아니지 않나? 우리 혜민 씨 없을 때 우리 녹음 한번 했었어. 마지막에 에필로그. 여기서 보는 거는 이걸로 보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혜민 씨가 주니어랑 청소년 다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얘기 간단하게 해주고 넘어가죠. 네. 뭐. 주니어 동메달 따오고요. 청소년 동메달 따오고 애기들과 해단식도 잘하고요. 네. 포상금도 조금씩 받아먹고. 맞다. 포상금. 네. 기분 좋게 끝내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금. 너무 좋아. 포상금이 좋지. 아시안 게임도 포상금 받았잖아요. 네, 여자 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인당 개인 선수당 1,000만 원. 그다음 남자는 동메달 300만 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 분석관들한테도 좀 상금이 이게 포상금이? 그러니까 감독 코치 빼고 나머지 코칭 스태프들은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는 했는데 아직 네.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많이 안 주. 선수가 받은 거에 정확히 4분의 1 금액이 들어와요. 정확히 4분의 1. 본인이 받아봐서 아는구나. 그럼요. 1,000만 원 받으면 선수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분석관이 250이 딱 들어와요. 정확히 4분의 1. 이번에 3등 2번 해가지고 3등 2번에서 근데 3등 2번이 이제 선수들이 주니어 애들이 1,000만 원을 받았고 청소년 애들이 50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50, 125만 원 이렇게 들어왔었나? 야, 이거 다 까시네요. 아니 지금 쏠쏠했어 난.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잘 벌어. 재벌이야. 저도 이거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알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요 근래 계속 여자 팀만 저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남자를 팀을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여자 팀은 이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남자 팀은 이래서 좀 기분 어떠냐고. 포상금이 좀 과했죠. 올해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회 그 규정돼 있는 포상금보다 아마 특별 보너스를 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러므로 아시안 게임 이제 관한 포상도 아마 굉장히 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뭐 그것도 받았던데 스피커도 받았나 주위 너도? 그 뭐지? 그러니까 이 해단 시계에서 스피커를 하나씩 다 들고 가더라고요. 네, 애들이. 그게 나공 이름 뭐지? 누구? 네, 뭐 그거. 누구. 네, 그것도 하나씩 주셨었어요. 이게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SK에서 핸드폰을 하나씩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부푼 꿈을 안고 저기 광진구로 향했는데 이게 해단 시계. 그렇지. 그런데 핸드폰은 안 왔죠. 대신에 인터넷가 79,000원 최저가로 검색할 수 있는 그 누구라는 거 누구 저번에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되게 예쁘긴 해요. 네, 괜찮더라고요. 저번에 리오 끝나고서 리오 올림픽 끝나고서 만찬할 때는 그 보스 헤드셋을 줬었고요. 그게 더 비싼데. 네, 그거 올림픽이잖아요. 브라질까지 멀리 갔다 왔으니까. 올림픽이니까. 이번에는 그 누구 그 AI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공지능 스피커. 네, 인공지능 스피커. 예. 맞잖아요. AI가 인공지능 아니에요? 역시 스포츠 정책 과학원. 과학인데. 네. 근데 그러네.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장소에서 잘. 올림픽 때 더 못했는데 더 좋은 거 줬네. 그래도 올림픽이니까. 하여튼 그럼 이번에 해단식 갔다 왔죠. 네. 아니, 선수들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그 드라마에서 봤던 재벌들 파티하는. 네. 재벌은 맞나요? 다시 드라마에서나 봤던 이 잘 사는 집들 파티하는 그런 장소에서 막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가 워커힐 호텔 안쪽에 있는 에스톤 하우스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 티태영 회장님도 그거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좀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또 이번에 잘 챙겨주셨다고 또 바로 또 회장님 칭찬 모드. 되게 봐온 이미지도 되게 터프하시고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다리 돌면서 다들 와인 한 잔씩 다 주고 받으면서 목소리 좀 베컴 같지 않던가요? 전 여기서 빠질게요. 얘는 지금 회장님한테 반했어.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남자로서 되게 멋있었어요. 나는 되게 목소리 베컴 같던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자부심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밥을 한번 같이 먹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 누가 했든 그렇게 선수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남자 핸드볼이 커야지 이런 좀 인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기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도 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네. 남자 핸드볼 잘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남자 핸드볼 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분석관의 그 능력이 거의 90% 아니야? 팀 전력에? 네. 넘어가시죠. 불리하면 넘어가죠.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해단식까지 다 했고 좀 좋은 장소에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단식 하시는 마음이나 우리가 핸섬 보이즈 하는 마음이라 저는 같다고 봐요. 우리가 핸섬 보이즈 음료수를 엄청 맛있게 드시네. 지금 맛있어. 해장하고 있어 지금. 해장하고 있어. 진짜 까먹었잖아. 여튼 우리도 핸섬 보이즈를 하는 이유가 선수들이 좀 더 자부심 가지고 또 팬들이 조금 더 생겨나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인 한 잔 더 먹었으면 좀 한번 섭외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회장님을요? 너 다시는 여기 일 못할 수도 있어. 쫓겨날 수 있어. 그거까지 못했어요. 아무튼 수고했어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메달 따고 오너라 수고했어. 그러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동메달 수식가니까. 진짜 그러네. 근데 둘 다 그러네. 동메달 수식가. 다음부터 금메달 수식가 우미 분석관을 불러야 되겠어. 그때 진짜 엄청 이쁘게 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희가 그게 때. 있더라고. 평상시와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A매치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나올 때도 딱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때 한일전인가 할 때, 야 너 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왔어? 이러니까 당연히 대표팀 옷 입고 이렇게 공식 석상 나올 때는 해야죠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때도 만찬할 때도 되게 어여쁜 무슨 이렇게 아가씨처럼 하고 딱 왔더라고요. 아가씨예요. 네. 네, 어려요. 그렇죠. 20대 중반이야. 아무튼 미희도 수고했어. 네. 여튼 모든 선수들 그리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혜민 씨나 우리 주희 씨가 일을 하잖아요. 네.
반말하다가 갑자기 혜미 씨 주시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런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좋은 성적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표팀도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시즌 2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즌 2는 좀 리그랑 같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그가 시작되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리그 리뷰나 프리뷰나 이런 걸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뭐 경기 결과만 얘기해 주는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더 딥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네.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그 전에 저희끼리 이제 회의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좀 이어가자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멍 때려? 아 들어갈 틈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느려 평소보다. 어제 몇 시까지 먹었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그래. 나 같은 경우에는 막 힘쳐져 있다가 마이크 앞에만 서면 확 살아나거든. 근데 프로가 아니잖아 아직들은. 그렇죠. 네. 긴장 좀 하자. 이제 프로 10번 했으면 이제 프로 정도로 해야지. 이끌어 가주세요. 네. 까먹었잖아.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좀 분석과 저희의 사견들도 좀 많이 보태고 또 이 사후 세계에 전해지는 소식들 위주로 언더그라운드 소식 위주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네. 가끔 또 이슈가 생기면 좀 어려운 얘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선을 살짝 넘었다가 선을 넘어야죠 이제. 넘어야 돼요. 네. 확은 아니고. 선을 넘어야지. 야 이게 정규직과 선 이 넘어야지. 비정규직들의 차이야. 저희는 살짝씩 왔다 갔다 할게요. 선 크게 넘는 건 우리 정규직만 네. 넘는 걸로. 우리가 시즌 1 때 너무 얌전했어. 네. 너무 팩트 전달만 하려고 그랬고 음. 이런 무수한 소문들 가지고도 이렇게 좀 음모론 이런 거 얘기를 좀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얌전했어. 몸살했지 뭐 다들. 네. 뭐 여튼 네. 뭐 리그 소식과 리그 안에 흘러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 또 분석관들이니까 분석관 눈에서 본 뭐 전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즌 2에는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시즌 1에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한 얘기들이 있고 시즌 다음 방송 때부터는 시즌 전까지는 리그 판도를 저희가 한번 또 분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후원금들이 시즌 1 때 좀 들어왔어요. 네, 한 1,000만 원 들어왔죠. 한 2,500 아니었나? 이걸 받아주면 어떡해? 아 받아줘야죠. 올려줘야죠. 우리 그 정도로 금액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들어올 건가? 네. 모르죠. 모든 계좌 관리는 제이팍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아니 솔직히 야 이상한데 분위기가. 난 모른다. 박쥐. 제이팍 씨. 어찌됐든 네,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녹음 비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이거 가지고 이걸 모아서 시즌 때 라운드 예를 들면 뭐 라운드 MVP한테 우리가 만든 트로피 같은 뭐 그런 기념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선수 이름으로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생각 중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축구 그때 그러니까 슈퍼러브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축구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게 뭐 지금 한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까지 이벤트를 하는 그 무슨 뭐 이벤트를 해서 뭐 이렇게 모금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잘 모방해서 우리만의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자는 저의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재밌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건 있었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슈퍼러브를 그대로 우리가 모방이라고 베끼어서 하자. 네. 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또 하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뭔가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선수들에게 뭐 우리가 금전적으로 뭐 선물을 줘봤자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선수로 뛰고 있다는 그 자부심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이벤트들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지사항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핸섬 보이즈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우리 뭐 그동안에 시즌1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소식들은 우리가 좋은 성적들이 나왔다는 것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얼마 전에 좀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침에 그 뉴스를
혜민 씨가 보내줬나요? 네. 혜민 씨가 보내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그 얼마 전에 했었던 그 핸드볼 금메달 메달리스트들이랑 그쵸. 함께 팬미팅 여기 옆방인가? 네, 여기서 했어요. 용산에서. 그날이었어.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것도 생뚱맞게 엠스풀. 완전 저격당했죠. 단독 보도. 제대로 저격당했어요. 완전 네. 저격 기사였지. 네.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저주기 의혹.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도 실망을 했고 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참 다루기 힘든 주제인데 좀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들 네. 아시겠지만 한번 파헤쳐 보죠.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게 사건 개요 같은 거 좀 우리가 간략하게 이미 이건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박쥐 기자. 박쥐 기자. 네, 박주희 기자입니다. 네, 우선 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18년 올해 이제 9월 18일 날 요르단 암만 순마 야홀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남자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C조에 저희 이제 한국과 이라크 경기에서 이라크가 14대 12로 이기고 있는 후반 21분 상황에서 심판진에 의해서 그 상황이 갑자기 중단이 됐고요. 중단된 이유는 주최 측에서 두 팀 다 모두 고의로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중단했다고 했고 그 시합은 그대로 중단이 됐고요. 그 후에 아시아연맹에서 규정 제3.7조에 따라 두 팀의 모든 경기의 결과를 무료 처리했고 이번 대회 실격 처리하였으며 추후 집행위원회를 열어 두 팀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기사까지 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일 날 이제 강도님께서 귀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협회 부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사과를 했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주기로 몰수패를 당했고 그 대회 전체에서 소위 말해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라크랑 그쵸. 우리가. 그래서 선수들, 감독님 다 귀국했고 우리 협회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다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는 아시아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있는 요르단으로 날아가서 이거에 대한 해명, 그다음에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했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네. 참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가 첫 번째는 스포츠라는 것들이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일부러 져줄 수가 있냐. 아무리 상대 조를 우리가 고르는 거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그 대상이 하필이면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 대표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핸드볼이 이렇게까지 약해서 특히 아시아에서 골라서 가야 되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혜민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뭐 일단 기사를 굉장히 초반에 일찍 접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장인익 감독님이 굉장히 성적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올해 모든 대회에서 대표팀 네. 각급 대표팀에서 성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주니어 팀이 뭐 20 몇 년 만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아시아 대회에서. 그게 거의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령별 대표팀 중에 마지막 주자였고 그쵸. 아시아 대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제 전술상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거기 2년 전에 또 우리가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가 결승에 못 갔잖아요. 3등 했죠. 3등.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그때 바레인 일본이 1, 2등 하고 이번에도 바레인 일본 1, 2등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쪽 조와 메인 라운드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뭐 고의로 져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여기까지가 뭐 어느 정도 이어진 사실이고 팩트인데 네. 자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 흔히 우리가 검색해서 봤던 승부 조작이냐 저주기냐 이게 어떤 거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도에는 전부 다 우리가 물론 잘못했지만 그냥 뭐 승부 조작으로만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관들 입장에선 이렇게 감독님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하지만 전략을 제시할 때 그냥 한 경기만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석관들에 대한 분석관들이 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회를 나가 보면 그 조별 순위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다음 토너먼트 본선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조 몇 위와 붙냐, 우리가 우리 조에서 몇 등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결정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사실 이 경기는 져도 돼 하는 거는 없진 않아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고 우리 핸드볼도 마찬가지고 성인 팀들도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일부러 져주기는 아니지만 이거 져도 우리가 상대조랑 누구랑 붙는 게 되니까 이건 져도 돼.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많이 하죠. 이런 경기는 져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을 좀 더 투입한다든지. 그렇죠. 안 뛰었던 선수들도 한번 시험해보고 우리가 지금 100%이지 않은 전술도 한번 실전에서 한번 써보고 막 이런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죠. 만약에 이거는 저도 우리한테 큰 타격이 없어. 뭐 이런 전술상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티나게 한 것 같아. 물론 비디오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기사가 나고 했으면은 정말 티나게 두 팀이 한 것 같고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거는. 두 팀이 다 이번엔 또 해버렸고. 그렇죠. 지금 두 팀 다 같이 먹었으니까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 같던데. 이라크는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국이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져주기를. 그러니까 열심히 좀 안 뛴 게 보인다. 그런 이른바 거. 태업. 그거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먹냐. 방금 같은 혜민 씨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 져도 돼. 편하게. 그리고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베스트 라인업을 다 내버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았었던. 그리고 뭐 저도 뭐 좀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은 우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희 우선 다시 이 얘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저희 셋이서 이거를 주제로 삼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민감한 부분이어서. 근데 그 감독 선생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성적의 압박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 보니 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되게 많이 그때 좀 흐려졌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유일하게 또 지도자까지 해본 사람이야. 우리 박쥐. 박쥐. 그런 압박이 어느 정도예요? 물론 고등학교 팀이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핸드볼에 그 핫하다는 인천에서 지도자 사용을 했잖아요. 거긴 또 두 팀이 있어서 뭐 서로 자존심 대결도 있고. 어때요, 압박감? 약간 그 압박, 그러니까 뭐 평가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팀이야 해봤자 이제 전국체전도 큰 대회고 뭐 다 중요한 대회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치들 중에서는 잠 잘 못 자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라서 치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압박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심하긴 심해요. 다들. 출전하기 전에 평가전 내 압박감도 인천에서는 특히 더 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민감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뭐 되라는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배우는 과정이었어 가지고 했던 그 압박감은 진짜 좀 많이 심하기는 심해요. 이걸 말로 좀 어떻게 효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스려요? 물론 경험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런 압박감이 왔을 때 감독은, 선수들이야 뭐 들어가서 뛰면 되는데 감독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코치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위에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뭐 이걸 너가 이렇게 많이 급해하는 게 보이면 선수들도 급해한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코치를 미리 하셨던 분들이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 얘기 듣고서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 판단, 어떤 상황이든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평정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황지 정상골 이겼어? 아니, 그때 그거는 뭐 운이 좋아서. 평소에 하는 얘기랑 달라. 자, 어찌됐건 그런 압박감이 상당히 또 심했고 그 가운데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하면 HF에서도 저는 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핸드볼 연맹. 이게 우리가 경기 일정을 그렇게 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경기 일정이 된 거잖아요. 좀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좀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레터를 들더라고요. 보내요. 아시아 연맹에. 영어로.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숙여야 되는. 맞다. 우리가 그 숙여되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에서의 징계야 뭐 감독 코치 선생님께 있겠지만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발표는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시아 핸드볼 연맹에서 징계가 올 수 있잖아요. 그 징계가 크면은 우리 대표팀 전체 스케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한핸드볼협회에서도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레터 보내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징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한국에서에 대한 이제 공정회의가 28일 날 열렸어요. 한국 이제 대한핸드볼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이제 아시아 연맹에서에 대한 징계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핸드볼이 이렇게 약해졌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해져서 그런가? 아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남자 핸드볼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주니어란 청소년 팀도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 주니어 남자 대표팀이 26년 만인가 그때 금메달 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 저는. 완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중동 팀들이야 원래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계속 치고받았던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 힘들어진 측면이 뭐냐면 일본이라는 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힘들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부담이 더 되는 거죠. 네. 뭐 중동한테는 저도 그냥 아쉽다 정도인데 일본한테 치면 어떤 종목이든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이 이 정도까지 수준이 아니었는데 일본이 지금 국가대표 시니어 팀만 하더라도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주니어 네. 팀도 지금 계속 좋은 성적, 뭐 청소년도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 옛날에는 중동만 신경 써도 되는 건 이제 일본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종목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일본, 대만 뭐 이런 배구나 뭐 농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겼던 팀들인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심지어는 여자 농구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팀이 일본 가서 연습 경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실력차가 확 벌어졌어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좀 전문 스포츠, 흔히 말해 엘리트 스포츠가 좀 많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 아시안 게임 가서 이제 대한체육회 이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도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이제 일본 체육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산이 조 단위로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가 가는 곳에 돈은 무조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곳에 경기력이 올라간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그런 거 봤을 때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네.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완전 붐이죠 일본은 지금 네. 올림픽 때문에. 모든 종목에 지금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조금 요즘 아직 과도기긴 하지만 뭐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파생될 수 있지 않나 이번 사건이 네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게 스포츠 정신의 훼손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많이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리그 할 때 보면은 좀 약한 팀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뭐 스타팅 멤버 베스트로 가다가 나중에 다 빼잖아요. 다 빼고 약한 선수들 투입해서 뭐 접전으로 가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과 조금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토너먼트 대회에서 특히 이런 게 많잖아요. 국제대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보면은 토너먼트에서 상대팀 누구랑 만나는 게 우리가 어떤 팀이 더 편하고 어떤 팀이 더 불편하고 이런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감독님과 선수들이 그 팀이 원하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순위를 좀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인 선택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절대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니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마 똑같이 계속 갈등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진짜.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만 보고 단정 지을 필요. 지금 뭐 장인익 감독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네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또 현직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했어. 내가 봤을 땐. 조금 과했겠죠. 과했어. 판단은 했겠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 정도로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두 번인가 세 번의 경기 중단이 있어서 구두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라크랑 한국 두 팀 다 굉장히 과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정도로 하는 게 쉽지 요즘 세상에서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굉장히 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해요. 지난 월드컵 때도 보면 일본이 예선 마지막 경기였나요? 정말 이상하게 경기를 해서 야유도 받고 그다음에 뭐 비난 기사도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래. 아시안 게임 축구도 그랬잖아요. 네. 어디지? 사우디인가? 이란인가? 걔네들도 막 결국은 져서 더 좋은 대진으로 가서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레슬링도 있었고 배드민턴도 있었고 막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다 욕먹죠 일단. 일단은 욕은 먹죠. 저격당하고.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청소년 선수들이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게 저는 좀 큰 문제라는 좀 생각을 가장 했었어요. 큰 피해자고.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쨌든 그 경기 이후에 경기장을 찾아서 아시아 연맹에다 사과하고 학생들이 심판들한테 사과하고 다 참가팀 다른 팀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고 이게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굉장히 가장 큰 네. 피해자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논의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정말 잘못했죠. 선수들에게 상처도 너무나 컸고 네 그런 의미라서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리그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국제대회 우리가 계속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에게 네 좀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박주희 역시 또 진천에 있으니까 그런 분을 또 많이 알아요. 또 명문 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어디 학교죠? 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우선 그 지금 네. 자,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우리 박쥐가 섭외를 했어. 박주희 발음 좀. 네, 박쥐. 또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지금 연구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승부 조작 연구를 해외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던 최청환 교수를 전화 통화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이세요? 네. 아, 네. 미리 네.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래서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이게 지금 여기에 쟁점이 이게 승부 조작이냐 아니면 전술에 의한 판단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전화 통화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그곳이 알고 싶다 분위기인데 좀 해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핸섬 보이즈라고 이게 이제 핸드볼 편하게 해요 그냥. 네, 형. 다른 사람이네. 네, 그 저희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청소년 대회 관련해 가지고 좀 의혹이 좀 있는데 네. 그 IOC나 지금 이런 곳에서는 이 승부 조작이라는 걸 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하면 돼요. 네네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전통적으로 승부 조작, 이제 매치 픽싱이라고 불리는데, 승부 조작은 경기 결과를 사전에 정한 후 경기를 수행하거나 경기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훼손하는 이제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여 법적 측면에서도 중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부 조작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승부 조작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IOC나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승부 조작이 왜 이렇게 많이 열리느냐 혹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승부 조작에 대한 이제 판단의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이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를 고정한 후에 경기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IOC에서 2015년부터 이제 국제 스포츠 올림픽 위원회죠. 2015년부터 올림픽 무브먼트 코드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혹은 경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려고 하는 의도적 단합이나 의도적 행위, 그리고 의도적 태만 등의 개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승부 조작 행위를 좀 다소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강의가 돼버렸어요. 아, 너무 그런가요? 네, 교수님. 저는 같이 진행하는 핸섬 보이스의 박재범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네. 일단 정의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히진 어려우시죠? 않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의도적 단합 행위라든지 의도적 행위, 의도적 태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뭐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도록 심판을 매수하거나 혹은 경기 결과 혹은 과정을 변경했다면 의도적 단합이라고 하는 항목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본선 토너먼트를 진출한 후 남은 예선 경기에서 이제 고의로 패배하려는 행동들은 의도적 태만 행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경우 이제 결선에서 유리한 대진 상대를 배정받기 위해서 일본에게 중국과의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패배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의적 태만, 의도적 태만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박사님, 어떤 종목인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의도적 태만 행위가 있었지만, 승부조작으로 밝혀지지 않은 전술 행위로 이제 판명된 경기가 있었는데요. 2012년도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이제 결선 진출 시 이제 경기장을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감독이 우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선수들에게 일부러 질 것을 지시했고, 뭐 경기 시간 끌기 및 뭐 공격 속도 조절 등으로 이제 일부러 패배한 경기가 있었는데, 전 사례 이제 배드민턴 사례의 경우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이것은 승부 조작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후자에 해당하는 이 여자 축구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술 행위로 규정하여 승부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애매한데요? 네, 많이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IOC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항목들을 통해서 승부 조작 행위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들이 예선 경기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경기력을 수행하지 않는 사례들도 어떻게 보면 전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객 입장이나 혹은 같이 수행하는 선수들은 최선의 경기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최선의 경기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이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 이제 최선의 경기력을 수행하지 않는 전술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지난 월드컵 때 네. 일본 대표팀도 그랬고, 또 맞습니다. 세계 탑 랭크에 있는 팀들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애매한데요. 네, 이제 그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질 것이냐, 혹은 이제 시간 끌기나 공격 속도 조절 등으로 이제 경기 결과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지는 고의적인 패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가 승부 조작이다, 승부 조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감독 코치 입장에서는
네. 지라고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맥상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지라는 거구나. 얘들아 속도 조절해. 그런데 이게 지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이걸 단순하게 전술적 행위로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계라든지 국제 스포츠 올림픽 사이에서 이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뭐 그런 철학들을 확립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가 핸드볼에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이번 아시아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대회 이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접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론 모든 정보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네네. 느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핸드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승부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호하시군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고의적인 패배라고 하는 부분이 심판이라든지 IHF에서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패배에 해당하는 항목에 이제 추가가 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부 조작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라는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기 중에도 심판이 이제 그 언급을 했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몇 번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또 이것도 전술적인 판단인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확실해지지 않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아까 전에도 마지막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또 승부 조작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뭐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승부 조작을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몇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승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 다소 민감하지 못한, 즉, 둔감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국외에 있는 학자들이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로 져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상급 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출을 위해서 일부러 져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때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져줄 수도 있다, 져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져본 경험도 있다라고 한 것이 약 400명의 운동선수들 중에 80% 이상이 져줄 수 있다 혹은 져본 적도 있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로 이제 승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혹은 그런 행위들을 뭐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항에서도 같은 내용에서도 이것은 봐줄 수 없다, 이것은 승부 조작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결과를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승리 위상주의에 있어서 이런 승부 조작과 함께 결부돼서 그런 인식들이 낮다. 이것이 이제 국제 스포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발생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스포츠 승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식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그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식들을 일단 선수들부터 바꿔가는 거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바꿔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바쁜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거를 처음엔 편집해서 내보낼까 생각 중인데, 근데 이게 편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꾸준히 이렇게 또 사람들이 듣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네. 네. 정말 저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이건 네네네네.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박주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희요. 네. 주희 사람은 좋은데. 네. 거기까지. 사람은 좋은데, 네,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인간적이다. 근데 또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주희가 그래도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랑스럽고도 대견하기도 합니다.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실제로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누구셨죠? 최창환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네. 최창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저는 마지막에 그 선수들 인식 조사 했던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80%가 해본 적이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네. 아까 5대5로 봤던 이런 전술적인 선택이나 승부적인 상황이 사실 지금 IOC나 이런 데서 규정하는 모든 게 다 승부 조작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네. 우리는 전술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지시나 이런 게 결국은 다 승부 조작이란 거네요. 근데 이게 한국, 일본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그런 게 많고, 물론 이제 저기 중동도 예전에 뭐 눈에 티나게 많이 했지만 심판들이 막 그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지만 한국, 일본 쪽이 조금 팀 안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인식의 차이가 이게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 승부 조작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차이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뭐 IOC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승부 조작에 이걸 빨리 좀 좁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의 승부 조작이 굉장히 많네. 이게 범위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짝만 뭔가가 점 하나만 더 찍히면 예를 들면 뭐 토토라든지 그런 게 하나만 더 찍히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아는 승부 조작은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맞아. 이런 것도 다 승부 조작이 있는 네. 거구나.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그래서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네. 자문을 들어야 돼. 솔직히 우리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들은요, 저 그 프로 농구팀이나 이렇게 가서 연습장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스케줄표에 뭐 그런 교육 시간이 계속 있어요. 주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적어놔서 팀별로 그런 교육,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같은 역할들을,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요. 뭐 금융 교육도 당연히 하고요.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도핑, 그다음에 승부 조작, 그런 윤리 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진짜. 물론 한 번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되게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특히 중고등학교 뭐 대회가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넣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회 첫날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 워크숍처럼 네. 잡아서 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잡고 끝나고 맛있는 밥 먹으면 되잖아. 네, 그리고 뭐 체육관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육도 하고. 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거는 정말 지도자 선수들에게 네. 모두에게 좀 필요해서 우리가 그렇죠. 조금 더 민감하게, 전술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 우리가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지 않았냐, 넘었냐 안 넘었냐에 대한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우리 핸드볼이 특히 그렇죠. 악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지에서 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도핑이던 뭐 이런 승부조작이던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배워야죠. 네. 근데 못 배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배워야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두 분석관들에게도 방금 전화 통화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전부 다 승부 조작에 들어간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지금 좀 쇼킹해요. 사실. 네. 저보다는 더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방송을 선수들이 또 많이 듣는다고 해요. 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지도자분들도 네. 만약에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되짚어가는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진짜 오늘 시즌2 처음인데 첫 주제부터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나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안 무거울 수 없는 내용이었고. 아까 이 교수님 인터뷰 한 거는 그냥 따로 이건 잘라서 그냥 하나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네, 들을 수 있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교수님이랑 함께하는, 우리가 하지 뭐 우리 후원금 받아서 뭐 교수님과 함께하는 뭐
스포츠 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좀 하고. 그렇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지금 말했던 승부 조작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핑 이 두 개의 문제가 지금 제일 크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 협회에서 엄청 이제 교육할 걸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건 하나 터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교육 막이 추가되고 할 거예요. 추가 돼야 되죠. 왜냐면 근데 이제 할 건데 해야지 뭐. 네. 해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 그 얼마 전에도 뭐 계속해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육의 필요성, 뭐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은 이건 입으로 담을 수는 없으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저? 사후 세계.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다 신과 함께 갔다 오셨나? 야 정규직 네가 그러면 어떡해? 아. 넌 정규직이잖아. 난 잘 모르겠어요. 여튼 네 이런 교육들과 그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게 모두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시즌 2 첫 번째 시간이지만 조금 무겁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도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이렇게 시즌 2 첫 번째 시간에 1부를 마무리하고요. 빠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쳐봤어요. 핸섬 보이즈 시즌 2 첫 번째 시간 1부가 끝났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세요.